해리포터 시리즈의 팬이라면 아마 영국 여행을 한 번쯤은 꿈꿔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영국까지의 거리를 구글링 해보면 8,852km라고 알려주는데요. 직항을 기준으로 인천에서 런던까지 약 14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노선이기도 하죠.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여행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큰 마음 먹고 영국 여행을 계획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4년에는 반드시 런던행 비행기에 오르겠다는 결심과 영국 여행에서 뽕을 뽑아버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서 시리즈로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런던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행기 직항 노선일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동시에 여행 계획이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오직 영국만 여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인천과 런던 사이에서 운영되는 직항 노선은 런던 서부에 위치한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는 노선뿐입니다. 하지만 히드로 공항이 위치한 지역은 런던에서도 비교적 외곽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여행과 관광을 위해서는 중심지로 이동을 해야만 하죠. 이때 사용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히드로 익스프레스라는 열차를 통해 패딩턴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인데요. 패딩턴역 근처에는 셜록 홈즈 시리즈의 관광지로도 알려진 베이커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뿐만 아니라 셜록 홈즈에도 관심이 있다면 한번 구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드로 익스프레스를 이용한다면 저렴한 스탠다드 세이버 티켓을 구매하더라도 편도 25파운드, 왕복 37파운드 정도로 비싼 편에 속하지만 정차가 없는 급행 열차인 만큼 넉넉 잡아 20분 정도면 공항에서 중심가까지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체력이 절약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방법 같습니다. 이보다 저렴한 가격의 열차로는 엘리자베스 라인이 있는데요. 이 경우 비용은 13파운드 정도로 비교적 절약되는 편이지만 중간중간 여러 역에서 정차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으로 2배가량 늘어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셔널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해서 중심지에 있는 빅토리아 코치 스테이션까지 이동하는데 비용은 열차에 비해 저렴한 10파운드 정도가 되고 시간은 평균적으로 1시간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열차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좌석도 좁고 짐을 싣는 것도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빅토리아 스테이션 근처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나 버킹엄 궁전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곳들을 구경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공항에서 도심지로 이동하는 방법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버를 기준으로 약 37파운드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요시간은 40분 정도인 것 같은데요. 정해진 스케줄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면 우선 런던의 오이스터에 대해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런던에서 돈 대신 굴껍질을 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이스터는 런던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통카드와도 비슷하게 카드를 구매하고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불 결제나 컨택리스를 통한 애플페이, 삼성페이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단말기와 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은 우리에게도 익숙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지만 런던 대중교통이 특이한 점은 요금 체계에 있습니다. 런던은 중심지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지느냐에 따라 존이라는 이름으로 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중심에서 떨어져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각각의 구역 내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구역별로 책정되는 요금이 다르기도 하고 한 번에 몇 개의 구역을 이동하냐에 따라서도 요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더욱 높은 요금이 매겨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런던은 우리나라 같은 환승 요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데일리 캡, 위클리 캡이라는 이름으로 요금의 최대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상한선을 넘긴 뒤로는 아무리 여러 번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더 이상 요금이 결제되지 않는 방식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런던에서 처음으로 도착하게 되는 히드로 공항은 존 6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광지가 밀집해 있는 존 1으로 이동하려면 지하철 요금 중에서는 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는 요금이 5파운드 정도로 저렴한 편이지만 히드로 공항에서 런던 중심가 방향으로 운행되는 피카딜리 라인을 기준으로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계산조차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방법으로는 트래블 카드라는 선택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1일이나 7일, 30일 단위로 기간별 요금을 지불하고 존을 구분하지 않는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공항에서 중심가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여행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하철이나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높은 확률로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런던의 요금 체계를 어느 정도 이해해 두는 것은 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공항에서 중심지로 이동할지는 숙소나 어느 지역을 먼저 여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히드로 공항 내부에서도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서는 터미널 간 이동을 위해서 셔틀버스나 공항철도, 셔틀 트레인이 운행되고 있는데요. 히드로 공항은 터미널 이동을 위한 노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열차들을 이용하지만 무료 티켓을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터미널에 취항하는지는 다른 공항들과 마찬가지로 항공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한항공의 경우 터미널 4, 아시아나항공은 터미널 2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터미널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을 통해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고 히드로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런던 중심지로 이동하려고 한다면 히드로 익스프레스는 터미널 2, 3에서만 운행하기 때문에 이곳을 연결하는 엘리자베스 라인의 무료 티켓을 발급받고 터미널 4로 이동한 다음에 히드로 익스프레스에 탑승해야 하는 것이죠. 자칫 방심한다면 무료 티켓 발급을 놓치거나 잘못된 열차에 탑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정표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영국의 수많은 관광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라고 한다면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런던을 생각하실 텐데요. 해리포터 스튜디오라고도 불리고 있죠. 하지만 스튜디오는 런던 시내에서 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로 이동하더라도 1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광객들에게는 투어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추천된다고 합니다. 스튜디오의 입장 티켓은 현장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티켓이 꽤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한 달 전쯤에는 온라인을 통해 예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티켓과 왕복 버스 요금이 포함된 가격은 105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는 17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투어 버스에서 특이한 점은 탑승 구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어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지역은 총 3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빅토리아역과 베이커 스트리트역, 그리고 킹스 크로스 역입니다. 이곳들은 번화가인 만큼 다른 관광지와도 가까운 곳들이다 보니 스튜디오 투어 일정과 다른 관광 일정을 함께 진행하라는 약간의 배려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는 곳은 빅토리아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비슷한 이름의 기차역과 버스역이 근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길을 헷갈릴 수도 있지만 투어버스는 몸체에 대문짝만하게 해리포터 관련 사진과 글씨가 도배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만약 이 버스를 못 찾겠더라도 해당 투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 골든투어스라는 상호만 구글에 검색하셔도 탑승 위치가 찍힐 정도라고 하니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어 전용 버스는 상황에 따라 일반 버스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스튜디오로 이동하는 동안 모니터를 통해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여주면서 덕력을 충전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도 하네요. 스튜디오 내부에 관해서는 워낙 후기가 많다 보니 이미 알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해리가 지내던 더즐리 가족의 집에서부터 호그와트 성과 금지된 숲, 그리고 다이애건 앨리까지 영화에서 묘사되었던 다양한 장소나 시설물들이 그대로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르다라고 느낄 정도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전해지는데요. 스튜디오에 입장하고 나면 자유시간은 4시간 정도가 주어지고 투어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는 다시 버스를 타고 런던 시내로 돌아오게 되는 것까지 일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첫 타임을 기준으로 오전 집합 시간이 아침 7시이고 다시 런던 시내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후 3시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투어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날에 추가적인 여행 계획을 잡는다면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게다가 후기에 따르면 스튜디오 내부에서 판매되는 식사류는 맛이나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악명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비를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판매되는 굿즈에도 눈이 돌아갈 것 같은데요. 상품의 종류나 재고 상황에 있어서는 다른 판매점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하지만 어떤 후기에서는 오히려 스튜디오 내부에서 구매하는 경우보다 다른 판매점의 가격이 더욱 저렴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런던에서도 스튜디오 외에 공항이나 기차역 그리고 소호 거리 근처에도 해리포터 관련 판매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해본 다음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영상에 담긴 내용들이 직접 경험한 부분보다 자료를 통해 조사한 내용이 많은 만큼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적인 팁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영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소식을 물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욱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따봉!